빌보드에서 K-POP 걸그룹 역사상 최고의 신화를 써내렸던 50/50가 드디어 선공개곡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곡 이름은 스타리 나잇이라고 하는데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신다면 한 번씩 찾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 같이 보태주면 더 좋잖아. 저는 오늘 나왔다길래 바로 mp3 다운받아서 들어봤는데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도 좋았는데 몇 번을 계속 들어도 좋습니다. 곡 선정을 잘한 것 같아. 사실 한 번 듣고도 와, 이 노래 좋다 할 만한 노래가 잘 없는데 이 노래는 확실하게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비에 대해서 좀 평을 하자면 초반부에 아테나 친구가 나오죠. 이게 좀 주접일 수도 있는데 얼굴에서 장원영이 보이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예뻤나 싶더라고. 이 친구가 확실히 덕후물이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래의 가사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서 그런가 아득한 어둠도 무섭지 않은 걸 내 곁에 있으니까 어둠이 짙어질 땐 우린 서로를 느껴. 서로를 잇는 한 쌍의 별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아. 그 중에서도 특히 와닿았던 가사는 우리가 지켜낸 빛 여기 반짝이고 있어. 바로 이 가사인데 작년에 있었던 소송으로 없어질 뻔했던 50/50를 지켜냈고 오늘 컴백을 해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서사를 알고 보니까 더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사태 때 키나는 50/50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했었죠. 멤버들과 다 같이 돌아가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무릎도 꿇으면서 설득도 했으니까. 하지만 돌아온 건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생각해볼게. 그리고 3인의 부모들은 우리 애랑 연락하지 마라, 어트랙트 첩자 아니냐. 두 번째 요청 입장문 올리지 말자, 여지를 남겨두자, 호소의 결과 1시간 컷. 고작 이런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더 이상 50/50 멤버가 아니고 이제는 더 어리고 예쁘고 노래 잘하는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했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달려갈 테니까.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멤버들과 좋은 노래들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키나야 50/50를 지켜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새로 합류한 친구들도 고맙고. 그리고 며칠 전에 나간 3인에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가 화제됐다고 하던데 누구세요 50 없인 자기소개도 못하면서. 이야, 제목부터 매운데. 50/50 어트랙트와의 계약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다. 어트랙트는 세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전히 이들을 향한 여론도 좋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소속사와 손을 잡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이들은 전속 계약 사실을 공개하며 50/50 전 핵심 멤버 3명, 큐피드 성공 주역들의 화려한 컴백 등의 표현을 사용. 50/50 시절을 잃지 못했다. 대중들이 느낀 걸 아주 가감하게 표현합니다. 세나, 아란, 시오라고 소개하면 누가 이들을 알까. 그루비 그리고 큐피드라는 곡이 성공했을 뿐 50/50 활동 당시 멤버들이 얼굴을 알린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K-POP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은 이들의 이름은 물론 얼굴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50/50 없인 자기소개도 불가능하다. 즉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인지도도 없다. 그런데 새 소속사에 들어가 글로벌 걸그룹 데뷔를 준비한다.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말이 딱이다.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데. 근데 우리도 이해 불가능이긴 해. 이미지도 별로고 인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앨범을 내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냐고. 설령 이름을 안다 해도 괘씸해서 안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50/50 음원 순위가 많이 낮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타이틀곡이 아니라 선공개곡입니다. 앨범 안에 수록된 곡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단지 수록된 곡 중에 하나를 미리 먼저 공개했을 뿐인 거고. 진짜 컴백은 9월 20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설이 시작된 날이다. 최근 안성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떴다고 합니다. 디스패치에서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엄청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한편의 영화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민희진 제안도 받았지만 안성일 워너 템퍼링 파트너. 아니 여기서 민희진이 왜 나와? 뭐 어디까지 엮여 있는 거야? 이 대화의 구성원은 안성일 그리고 50/50 전 멤버와 부모들. 장소는 더기버스 사무실, 날짜는 2023년 5월 13일이다. 안성일이 대화를 주도했다. 159분 16초 동안 52,756자를 설파했다. 다시 말해 그가 대화의 71%를 이끌었고 나머지 9명이 29%를 채웠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전 대표님은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계획이 있을 수가 없죠. 계획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누구도 워너뮤직의 제안을 안 받을 거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200억 바이아웃을 던졌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하이브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200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50에 대한 권한이 워너뮤직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200억을 받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잘해서 직상장을 하면 더 큰 보상과 명예가 따라올 수 있는데 전 대표님처럼 야망 큰 사람이 그 돈 받고 만족할 수 있을까? 전 대표님을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네. 선급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전 대표님이 스타크루 시절 70억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50/50 데뷔 음반이 나왔을 때 20억을 더 받았고요. 엄밀히 따지면 50의 선급은 20억이라 보면
돼요. 70억은 이 친구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전 대표님이 인터파크한테 받은 선급금은 정확하게 90억이고 애초에 50-50 앞으로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인터파크가 오직 전홍준이라는 한 사람만 보고 투자한 금액이라고. 여기 인터뷰 내용도 다 나와 있고 하이어 때 되게 힘들었어요. 자금이 뭔가 계속 엉키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을 짜드려도 오너 리스크가 너무 심하니 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디펜스 업무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1집이 안 됐던 건 사실이지. 근데 1집 프로듀서가 성일이 너잖아. 네가 못해놓고 왜 남 탓하고 있어? 대중들은 틱톡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프로모션 초기부터 아시아만 타겟팅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즉 큐피드의 성공은 자신의 정확한 아시아 타겟팅이라는 것. 하지만 어트랙트에 확인한 결과 큐피드로 아시아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없다. 안성일이 구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맥을 자랑했다고 하던데 저 LA에 있을 때 어도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희진 이사 금액을 제안하고 거기 나오는 신인 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또한 민희진 측에 따르면 민희진은 안성일을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 하이브도 안성일에게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없다. 구라라고 합니다. 미국 가서 해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까지 정리하고 온 상황이에요. 라디오 스테이션 시상식까지 다 잡아놓고 왔어요. 보그 US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메인 표지 모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몽클레어, 벤츠 등이랑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무슨 이상한 치킨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틱톡요. 제 책상 가면 틱톡 본사 명함들이 다 있어요. 틱톡도 다 만나고 왔어요. 스페드업 버전 그런 거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읽다 보니까 너무 웃긴데 전홍준 대표가 하이브 US와 계약하려는 이유는 전 대표님이 행사비 몇 %를 따로 먹으실 거예요. 미치겠다. 네, 행사 잡는 업체인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재고는 전혀 없는? 네, 전혀 없어요. 워너뮤직은 글로벌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예요. 전 세계 모든 로컬에 다 유통사를 갖고 있는 정말 큰 회사예요. 국내에선 뚫지도 못해요. 저는 거기를 다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전 대표님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국내 유통사 다니면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이 금액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워너는 이 아저씨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일이랑 같이 워너로 가면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데 전홍준 대표님이 방해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 말 같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워너뮤직 클레이튼 대표를 만나서 딜을 했어요. 전 대표에게 200억 원을 주고 얘네들에 대한 모든 소유를 워너뮤직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자고. 그렇게 워너뮤직 대표랑 만났다고 하는데 2023년 5월 17일 논현동 워너뮤직 코리아 지하회의실 비밀회동이 열렸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분이 사실 고생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애들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경영 능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직상장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노래 아티스트 팬층 이걸 키우는 게 다른 거 안 하고 이것에 신경 써야 할 뿐이죠. 시작부터 전 대표님을 비판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약간 좀 아이들을 활용해서 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 돈을 PPT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에 사용될 것인가 저는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 대표님께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남자 아이돌 그룹 2개를 따로 키우려고 하는데 회사가 차입을 한다면 PPT를 위해서 써야 해요. PPT를 레버리지로 해서 다른 데 쓰는 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전 대표님은 그게 좀 의도인 게 보여요. PPT는 그렇게 돈 많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 대표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지. 우리는 이런 인간한테서 너네를 구해주려는 거야 라는 뉘앙스랄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홍준 대표에게 들어가면 어쩌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입막음까지 하니 전 대표님이랑 대화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네. 그렇게 워너 대표가 소송도 부추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쓰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검찰총장 하다가 대법관을 해서 은퇴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저희가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성을 방으로 바꾸셨어요. 거의 방시혁 대표님이 된 그런 느낌. 제가 변호사님 빨리 잡아 드릴 테니까 이분들이 조언해 주실 거예요. 법적인 지원도 해준다면서 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든 생각은 부모랑 애들한테 아주 작정하고 덤벼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워너뮤직 지들은 막 고려한 적 없다고 떠들어대더니 싹 다 거짓말이었네. 물론 저 녹취 목소리가 진짜 워너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서서 문제 있으니까 법적 지원 해준다고 하면 솔직히 누구라도 안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저렇게 설득하면 누구라도 믿게 되지 않을까. 저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한 키나가 진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트리오가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온 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누가 봐도 질 싸움이니까. 하지만 쟤네 뒤에 워너뮤직이 있는 게 맞다면 그래서 법적 지원을 받는 거라면 퍼즐이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 중엔 법무부 장관 출신은 있어도 검찰총장 출신은 없더라고요. 워너뮤직이 실제로 지원하는지는 좀 더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안성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면
있으면 왜 중소기획사 용역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얼마 전에 디스패치에서 50-50 템퍼링 관련한 안성일의 새 녹취록이 공개된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녹취록이 안성일이 템퍼링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녹취록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으니까. 작년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워너뮤직 코리아도 템퍼링에 참여했을 것 같은 정황은 있었지만 워너뮤직 코리아 대표가 직접 템퍼링에 가담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안성일뿐만 아니라 워너까지 합세해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덤벼드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안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녹취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전홍준 대표님이 사건 초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다고 했던 말이 맞았던 거지. 워너코리아 대표라는 사람이 나서서 소송 우리 변호사 붙여준다. 이분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막 이러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와 우리 진짜 소송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다고 산프티 애들이랑 그 가족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최근 안성일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어트랙트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50-50 측 전 멤버와 워너뮤직 템퍼링 증거 확보. 오늘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워너뮤직 코리아와 더기버스 그리고 50-50 전 멤버인 아란세나 CEO가 공모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 한 모든 법적 증거물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너뮤직 진짜 큰일 났네. 참고로 전홍준 대표님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일한테 그랬듯이 배신자들에게 있어서 늘 철저하고 강경하게 나오셨으니까. 지금 진승영이라는 사람 워너뮤직 대표에서도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람 또한 안성일 못지않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지로 내몰 뻔했는데 고작 대표 자리 내려온 것 가지고는 택도 없지. 워너뮤직도 속은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워너뮤직 측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속은 게 아니라 이미 뒤에선 안성일이랑 얘기가 다 끝났고 처음부터 작전 짜고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 워너뮤직 윤 전무가 한 말을 보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홍준 대표에게 들어가면 어쩌면 조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전 대표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지들이 생각해도 떳떳한 일이 아니거든. 마음속으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잘못이에요. 어쨌거나 템퍼링에 가담을 했고 어트랙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워너뮤직 코리아가 안성일을 진작에 고소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 지들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고소 못하는 게 아닐까.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안성일을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트리오 애들이 왜 계속 악수를 두는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전 대표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끝까지 숙이지 않고 공격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욕을 처먹어 가면서 정상금 3억 내놓으라고 반소놓은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반발심 같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반발심. 산프티 애들은 안성일한테서 전 대표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들어왔고 그 말들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안성일이 본인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템퍼링 과정에서 도와줬으니 안성일이 정말 착하고 좋은 프로듀서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되고 안성일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 가처분 기각되고 돌아갔으면 전홍준 대표님이 어찌저찌 잘 해명해서 이미지 회복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돌아가면 더 욕을 먹을 거라는 두려움과 안성일이 좋은 사람이 아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본인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돌아가지 않은 거지. 하지만 욕먹을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돌아갔던 키나는 용기 있고 똑똑하다고 대중들한테 엄청 응원받고 심지어 빌보드 행사도 초청받고 시상식 가서 상도 받고 외모도 더 예뻐지고 게다가 이젠 더 예쁘고 어린 멤버들이랑 같이 새 앨범으로 컴백까지 하네. 그때 아마 반발심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이미 130억 소송까지 당한 마당에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50-50 컴백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23년 빌보드를 점령한 K-POP 대표 걸그룹이 드디어 돌아오니까